새벽 4시 32분 눈이 떠졌습니다. 저는 거실로 나가 불을 켰어요. 낡은 갈색 여행 가방이 소파 옆에 놓여 있었죠. 무릎을 꿇고 앉아 지퍼를 열었습니다. 손을 넣었다 뺐어요. 아무것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책상 모서리에 사진 한 장, 병상에 누워있던 남편, 탄소호흡기를 끼고도 웃고 있었어요. 저는 그 옆에서 손을 잡고 있었죠. 이 집은 당신을 지켜줄 거야. 남편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창밖의 빗소리, 유리창에 제 얼굴이 비쳤어요. 주름진 얼굴, 65년을 살아온 얼굴, 입꼬리가 올라가 있었습니다. 평온한 미소였어요. 저는 가방 지퍼를 천천히 닫았습니다. 그리고 일어섰죠. 그날 저는 모두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죠. 아버지가 떠나기 전 어머니를 위해 남긴 단 하나의 비밀 계약서를 매달 300만 원씩 남편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노년의 진짜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이야기가 궁금하시면 무료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여러분이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제사 전날 오후 2시였습니다. 저는 부엌 싱크대 앞에 서 있었어요. 무한개를 손에 쥐고 있었지만 칼을 들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보고 있었죠. 제 이름은 한정옥, 올해 65입니다. 남편 박철수가 세상을 떠난 지 3년이 되었어요. 23세 만나 39해를 함께 살았죠. 암이었습니다. 폐암, 사기. 1년 6개월을 버텼어요. 저희에겐 자식이 셋이 있습니다. 큰아들은 39, 회사원이에요. 아내와 아이 둘을 키우죠. 작은 아들은 35, 프리랜서 디자이너예요. 결혼은 아직입니다. 막내딸은 32, 초등학교 교사죠. 마당에 감나무를 봤습니다. 남편이 심은 지 15년 된 나무였어요. 가지 하나가 담장을 넘어 이웃집으로 뻗어 있었죠. 작년에 이웃이 가지 좀 쳐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저는 네, 곧 할게요. 라고 대답했지만 아직 그대로예요. 손을 움직였습니다. 칼로 물을 썰었어요. 똑, 똑, 똑. 어머니,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큰아들이었어요. 정장 차림에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고 있었죠. 완전히 저는 칼을 놓지 않았습니다. 도마만 보고 있었어요. 큰아들은 거실로 들어가 소파에 앉았습니다. 가죽 서류 가방을 무릎에 올렸죠. 지퍼를 열었다 닫았다를 반복했어요. 내일 제사죠? 몇 시쯤 오면 돼요? 저녁 6시. 큰아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선이 거실을 천천히 훑었어요. TV 위 액자, 식탁 위 화분, 벽에 걸린 달력. 집이 좀 오래됐네요. 제 손이 멈췄습니다. 그래? 아버지 돌아가신 지 3년 됐잖아요. 이제 어머니 혼자 사시기도 힘드시죠. 칼이 다시 움직였습니다. 무가 더 얇게 썰렸어요. 괜찮아. 큰아들은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종이 몇 장을 꺼냈어요. A사, 용지, 인쇄된 글씨들이 빽빽했죠. 집 정리도 좀 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저는 칼을 내려놓았습니다. 수도꼭지를 틀었어요. 물소리가 부엌을 채웠죠.
무슨 소리야. 이 집 말이에요. 큰아들은 종이를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저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손만 씻고 있었죠. 요즘 이 동네 집값이 많이 올랐대요. 부동산에 알아봤더니. 알아봤어? 네, 그냥 궁금해서요. 수도꼭지를 잠갔습니다. 수건으로 손을 닦았어요. 천천히 손가락 하나하나. 이제 자식들도 다 컸고 어머니 혼자 이 큰 집에서 뭐 하세요? 아파트로 옮기시면 관리도 편하고. 내 동생들은 뭐래? 큰아들의 말이 끊겼습니다. 아직 얘기 안 했어요. 그럼 혼자 알아본 거야? 그냥 미리 좀 알아보는 게 나을 것 같아서요. 저는 부엌 쪽문을 열고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감나무 아래 평상. 남편이 만든 평상이었어요. 페인트가 벗겨지고 나무가 갈라져 있었지만 저는 자주 그곳에 앉았죠. 큰아들은 따라 나오지 않았습니다. 거실에서 종이를 다시 가방에 넣는 소리만 들렸어요. 내일 봐요, 어머니.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이 닫혔어요. 자동차 시동 소리, 골목을 빠져나가는 엔진음. 저는 감나무를 올려다 봤습니다. 가지 끝에 감 하나가 매달려 있었어요. 까마귀도 먹지 않은 마른 감. 이젠 자식들이 사이좋게 살겠지. 남편이 병원에서 했던 말이었습니다. 3년 전 마지막 날, 저는 그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럴 거예요. 라고 대답했죠.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도 알고 있었어요. 남편도 알고 있었을 거예요. 이 집은 당신을 지켜줄 거야. 남편의 또 다른 말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평상에서 일어났어요. 부엌으로 돌아갔죠. 물을 다시 썰기 시작했습니다. 눈빛에 그늘이 스쳤습니다. 그리고 사라졌어요. 칼은 계속 움직였습니다. 똑, 똑, 똑. 제사 준비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제사날 저녁 6시 12분. 새 자녀가 도착했습니다. 큰아들은 정장 차림이었어요. 와이셔츠, 소매를 걷어 올리고 제사상을 준비했죠. 작은 아들은 청바지에 남색 니트, 구석에 서서 휴대폰만 보고 있었습니다. 막내딸은 원피스 차림으로 부엌으로 들어왔어요. 엄마, 제가 할게요. 아니야, 괜찮아. 저는 전을 부치고 있었습니다. 기름 소리가 지글거렸어요. 며느리가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명품 핸드백을 무릎 위에 올리고 천장을 올려다 봤어요. 형광등 하나가 깜빡이고 있었죠. 여기 전등 나갔네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제사상이 차려졌어요. 7시 정각. 큰아들이 향을 피웠습니다. 연기가 천천히 올라갔죠. 절이 끝났습니다. 식사하자. 제가 말했어요. 식탁에 음식을 차례로 놓았습니다. 김치찌개, 불고기, 나물, 밥, 수저 소리만 들렸어요. 어머니, 큰아들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수저를 내려놓고 제가 요즘 생각해 봤는데요. 이제 어머니도 연세가 있으시잖아요. 혼자 계시면 저희가 걱정되고. 막내딸이 큰아들을 쳐다봤습니다. 큰아들은 시선을 피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돌아가면서 모시면 어떨까 해서요. 저는 밥을 뜨고 있었습니다. 숟가락을 멈추지 않았어요.
좋은 생각 아니에요? 석 달씩 돌아가면서 작은 아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형, 그건 뭐, 아니, 그냥 작은 아들은 다시 고개를 숙였어요. 김치를 집었죠. 며느리가 물잔을 들었습니다. 물을 마셨어요. 잔을 내려놓는 소리가 크게 울렸죠. 돌아가면서요? 우리 집은 방이 2개밖에 없는데 큰아들이 며느리를 쳐다봤습니다. 며느리는 시선을 피하지 않았어요. 그건 나중에 얘기하고, 나중은 언제요? 침묵. 막내딸이 수저를 내려놓았습니다. 오빠, 그만해요. 뭘? 엄마한테 물어보기나 했어요? 큰아들은 입을 다물었어요. 엄마, 그냥 편하게 사세요. 우린 괜찮아요.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막내딸을 봤어요. 그리고 미소를 지었죠. 고마워. 큰아들이 다시 말했습니다. 그래도 현실적으로 생각해야죠. 어머니, 혼자 이 집 관리하시기 힘드시잖아요. 그러니까 집을 팔자는 거예요? 막내딸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그런 뜻은 아니고, 그럼 뭐예요? 큰아들은 포크를 내려놓았습니다. 팔짱을 꼈어요. 이 집 유지비만 해도 한 달에 얼마나 드는지 알아? 세금, 관리비, 수리비. 어머니, 연금으로 감당 안 돼. 오빠가 도와드리면 되잖아요. 나도 애들 학원비에. 그럼 저도 돈 낼게요. 작은 아들이 끼어들었습니다. 나도 조금은 도울 수 있어. 큰아들이 동생을 봤어요. 넌 자기 빚도 못 갚잖아. 작은 아들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고개를 숙였어요. 며느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다 부담하라는 거잖아요. 당신이 왜 나서? 큰아들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저는 일어났습니다. 부엌으로 갔어요. 냉장고를 열었죠. 물병을 꺼냈습니다. 컵에 물을 따랐어요. 엄마, 막내딸이 따라왔습니다. 괜찮아. 오빠들이 너무해요. 저는 물을 마셨습니다. 컵을 싱크대에 놓았어요. 이해해. 다들 사정이 있으니까. 사정이 있으면 집을 팔아요? 대답 대신 저는 거실로 돌아갔습니다. 식탁에 앉았어요. 얘기 끝났니? 큰아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 생각 좀 해보세요. 천천히. 그래.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식사가 끝났습니다. 8시 40분. 자녀들은 하나씩 집을 나섰어요. 큰아들이 마지막으로 나가며 말했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와서 얘기해요. 문이 닫혔어요.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제 사상을 치우지 않았어요. 소파에 앉아 향연기가 사라지는 걸 지켜봤죠.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뭐라고 했을까요?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준비해뒀으니까.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창밖은 어두웠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어요. 제사 다음 날 오전 11시. 저는 동네 슈퍼에 갔습니다. 장바구니를 들고 나갔어요. 집을 비운 사이 그들이 왔다는 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큰아들의 차가 골목 입구에 멈췄어요. 조수석에 며느리가 앉아 있었죠. 작은 아들도 함께였습니다. 뒷좌석에 지금이야 며느리가 말했어요.
큰아들은 고개를 끄덕였죠. 새 영이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열쇠는 화분 밑에 있었어요. 큰아들이 알고 있었죠. 빨리 해. 큰아들이 안방으로 갔습니다. 옷장을 열었어요. 서랍을 하나씩 꺼냈죠. 양말, 손수건, 낡은 스카프. 며느리는 책상으로 갔습니다. 서류함을 열었어요. 등기부등본, 공과금 고지서, 보험 서류. 통장은 없어. 작은 아들은 거실장을 뒤졌습니다. 앨범, 리모컨, 영수증 뭉치. 여기도 없는데. 큰아들이 침대 밑을 확인했어요. 먼지만 쌓여 있었죠. 부엌. 며느리가 부엌으로 갔습니다. 서랍을 열었어요. 수저, 젓가락, 비닐봉지. 없어요. 큰아들은 다시 안방으로 갔습니다. 화장대 서랍, 립스틱, 핸드크림, 머리핀. 맨 아래 서랍, 통장 3권이 있었어요. 찾았다. 며느리와 작은 아들이 달려왔습니다. 큰아들은 통장을 펼쳤어요. 잔액 37만 원. 두 번째, 18만 원. 세 번째, 52만 원. 뭐야, 이게? 며느리가 통장을 빼앗았습니다. 거래, 내역을 훑었어요. 출금, 출금, 출금. 도대체 돈은 다 어디 갔대? 작은 아들이 물었습니다. 큰아들은 통장을 다시 확인했어요. 3년 전 거래 내역 2천만 원 출금. 일주일 뒤 1,500만 원 출금. 그 다음 주 1천만 원 출금. 병원이네.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삼성서울병원, 아산병원, 세브란스. 현관문이 열렸어요. 뭐해? 막내딸이었습니다. 세 사람이 동시에 돌아봤어요. 막내딸은 문간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 커피 2잔을 들고. 엄마, 안 계신다고 해서. 말이 끊겼어요. 막내딸의 시선이 큰아들 손의 통장으로 향했죠. 그거 뭐예요? 아, 이건. 큰아들은 통장을 뒤로 숨겼습니다. 막내딸이 방 안으로 들어왔어요. 커피를 화장대 위에 놓았죠. 보여주세요. 지은아, 보여주라고요. 큰아들은 통장을 건넸습니다. 막내딸이 펼쳤어요. 잔액을 확인했죠. 거래, 내역을 천천히 읽었습니다. 아빠, 병원비로 다 쓰셨잖아요. 방 안의 공기가 멈췄습니다. 3년 전에 다 쓰신 거예요. 아빠, 암 치료하시느라. 며느리가 입을 열었어요. 그래도 이렇게까지요? 남편 살리려고 돈 쓴 게 이상해요? 그런 뜻이 아니라. 그럼 뭔데요? 막내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오빠들은 그때 뭐 했어요? 병원비 한 푼이라도 냈어요? 큰아들이 고개를 숙였어요. 나도 사정? 사정 있으면 아버지 죽게 내버려둬요? 작은 아들이 벽에 기댔습니다. 고개를 돌렸어요. 막내딸은 통장을 화장대 위에 던졌습니다. 엄마는 집 팔 생각 없으세요? 절대. 너 어떻게 알아? 어제 밤에 물어봤어요. 큰아들이 눈을 크게 떴어요. 뭐라고 하시던데? 막내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현관 쪽으로 걸어갔어요. 다들 나가요. 엄마 오시기 전에. 저는 슈퍼에서 돌아왔습니다. 장바구니를 들고 현관문을 열었어요. 막내딸이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왔니? 네, 엄마. 저는 장바구니를 부엌에 내려놓았어요. 막내딸을 봤죠. 무슨 일 있어? 아니요. 아무것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감나무 가지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화장대 서랍이 조금 열려 있었어요. 통장이 제자리에 있지 않았죠.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왔다는 것을, 뒤졌다는 것을, 그이도, 나도 그걸 알면서도 말 안 했지.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막내딸이 물었어요. 뭐라고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미소만 지었어요. 일주일 뒤 큰아들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작은아들과 며느리도 함께였어요. 막내딸은 오지 않았죠. 어머니, 앉으세요. 큰아들이 말했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았어요. 저희가 의논했는데요. 어머니 혼자 사시기 힘드시니까 저희가 번갈아 가며 모시기로 했어요. 며느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뭔데? 집, 유지비요. 한 달에 세금이랑 관리비만 80만 원이 넘어요. 큰아들이 종이를 펼쳤습니다.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어머니, 연금이 월 120만 원. 거기서 80 빼면 40만 원밖에 안 남아요. 생활비도 안 되죠. 작은아들이 끼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집을 팔아서. 야, 큰아들이 동생을 쳐다봤어요. 너 지금 형편이나 돼? 그래도 어머니는 너 빚 얼마야? 3천, 4천? 작은아들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며느리가 입을 열었어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다 떠안으라는 거잖아요. 내가 언제 그랬어? 큰아들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럼 뭐예요? 어머니 모시는 건 좋은데 돈은 누가 내요? 그러니까 집을 정리하자는 거잖아. 정리? 팔아서 나눠 가지자는 거 아니에요? 당신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사실이잖아요. 작은아들이 일어섰습니다. 형수님, 그건 좀, 뭐가요? 당신도 돈 필요하잖아요. 빚 갚아야 하니까. 작은아들이 주먹을 쥐었어요. 형수님, 말 조심하세요. 조심. 뭘 조심해요? 사실을 말하는데 큰아들이 테이블을 쳤습니다. 그만해. 둘 다. 침묵. 며느리가 한숨을 쉬었어요. 그럼 형이 모셔요. 우린 못해요. 뭐? 우리 집은 방도 없고 애들 학원비에 대출 이자까지. 어머니, 월세 낼 돈 없어요. 그럼 나보고 혼자 다 하라는 거야? 당신이 큰아들이잖아요. 큰아들이 일어섰습니다. 야, 이 여자가 지금 왜요? 틀린 말 했어요? 작은아들이 둘 사이에 섰어요. 형, 진정해. 형수님도. 큰아들이 동생을 밀쳤습니다. 넌 빠져. 형, 너 자격도 없어. 아버지 돌아가실 때 병원비 한 푼 안 냈으면서. 작은아들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그때 나도 힘들었어. 일도 없고. 핑계지. 그냥 안 낸 거지. 형이 무슨 자격으로. 자격? 나 매달 50만 원씩 보냈어. 1년 넘게.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알고 있었어요.
큰아들이 보낸 건 딱 3번, 각 30만 원씩. 며느리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이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집 팔아요. 팔아서 어머니 작은 아파트로 모시고 남은 돈은 나눠 갖자고? 작은 아들이 물었어요. 며느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큰아들이 벽을 쳤어요. 미쳤나? 어머니 앞에서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그럼 형이 어떻게 할 건데요? 어머니 혼자 두고 갈 거예요? 그건 답 없잖아요. 집도 팔기 싫고 모시기도 싫고. 그럼 뭐예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그들을 바라봤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창밖을 봤죠. 감나무가 보였습니다. 그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세 사람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어머니? 저는 허공을 응시했어요. 눈동자에 초점이 없었죠. 나 이제 그 집으로 갈게요.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큰아들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그를 보지 않았어요. 그냥 창밖만 봤죠. 그이가 준비해뒀대요. 작은 집. 거기 가면 돼요. 어머니, 정신 차리세요. 며느리가 일어섰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저는 웃었어요. 허공을 보며 괜찮아요. 다 괜찮아요. 작은 아들이 형을 쳐다봤습니다. 형, 어머니가 조용히 해. 큰아들이 제 손을 잡았어요. 어머니, 저예요. 큰아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를 보지 않았어요. 알아요. 다 알아요. 뭘 아세요? 그이가 다 준비해뒀어요. 걱정하지 말래요. 며느리가 작게 속삭였습니다. 치매인가? 큰아들이 며느리를 노려봤어요. 닥쳐. 저는 일어났습니다. 부엌으로 갔어요. 냉장고를 열었죠. 물을 꺼냈습니다. 세 사람은 거실에 서서 저를 지켜봤어요. 저는 물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창밖을 봤어요. 이제 갈 시간이에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2주 뒤 큰아들이 찾아왔습니다. 작은 아들과 며느리도 함께였어요. 어머니, 저는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삿짐 박스들이 쌓여 있었어요. 앉아. 세 사람이 소파에 앉았습니다. 큰아들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그동안 말이 끊겼습니다. 큰아들이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해요. 작은 아들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미안해. 며느리는 손수건을 꺼냈습니다. 눈가를 닦았어요. 어머니, 저희가 너무 몰랐어요. 저는 그들을 보고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큰아들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욕심만 부렸어요. 작은 아들도 무릎을 꿇었어요. 엄마, 용서해줘. 며느리는 소파에 앉은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일어났습니다. 부엌으로 갔어요. 물을 3잔 따라왔죠. 일어나, 물 마셔. 큰아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붉어져 있었어요. 어머니, 괜찮아.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다 이해해. 너희도
살기 힘들었을 거야. 큰아들이 울었습니다. 아니에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저는 큰아들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이젠 괜찮아. 어디 가세요? 박스가 왜 이렇게 많아요? 큰아들이 물었습니다. 이사 가. 어디로요? 새 집? 세 사람이 동시에 고개를 들었어요. 새 집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빠가 마련해뒀어. 며느리가 물었습니다. 아버님이요? 그래, 3년 전에 저는 서류를 꺼냈습니다. 테이블 위에 펼쳤어요. 주택연금 가입했어. 매달 300만 원씩 나와. 큰아들이 서류를 봤습니다. 눈이 커졌어요. 이게 정말이에요? 작은 아들이 물었습니다. 그럼 어머니는 나도 내 인생을 살 거야. 저는 웃었습니다. 너희 걱정 안 해도 돼. 나 잘 살 수 있어. 큰아들이 다시 울었어요. 엄마, 죄송해요. 저희가 어머니를. 됐어. 그만 울어. 저는 큰아들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너희도 살기 바쁘잖아. 나도 알아. 이사 날, 이삿짐, 트럭이 골목에 섰습니다. 세 자녀가 모두 왔어요. 막내딸도. 저는 마지막으로 집을 돌아봤습니다. 거실, 안방, 부엌, 마당, 감나무 앞에 섰어요. 고마웠어. 나무를 쓰다듬었습니다. 큰아들이 옆에 왔어요. 어머니, 이 나무 여기 두고 가야지. 새 주인이 잘 키울 거야. 그래도 괜찮아. 저는 감나무를 한 번 더 만졌습니다. 그리고 돌아섰어요. 새 집? 작은 단층 주택이었습니다. 방 2개, 거실 하나, 작은 마당. 저는 마당에 섰어요. 흙을 만졌습니다. 부드러웠죠. 엄마, 여기 뭐 심을 거예요? 막내딸이 물었습니다. 장미, 좋네요. 자녀들이 짐을 날랐습니다. TV를 설치하고 소파를 놓고 침대를 조립했어요. 해가 기울 때쯤 다 끝났습니다. 어머니, 저희 갈게요. 불편한 거 있으면 연락하세요. 큰아들이 말했어요. 그래, 고마워. 자녀들이 떠났습니다. 저는 혼자 남았어요.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마당에 햇살이 비쳤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어요. 문자였죠. 주택연금공단 이번 달 연금 300만 원이 입금되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미소를 지었어요. 2주 뒤, 저는 동네 문화센터에 등록했습니다. 장구, 수업, 처음이세요? 강사가 물었어요. 네, 괜찮아요. 천천히 배우면 돼요. 저는 장구를 앞에 두고 앉았습니다. 채를 잡았어요. 둥, 따, 소리가 울렸습니다. 옆자리 할머니가 웃었어요. 잘하시네요. 처음인데요? 그래도 리듬이 좋으세요. 수업이 끝나고 저는 할머니들과 커피를 마셨습니다. 문화센터 1층 카페. 어디 사세요? 이번에 이사 왔어요. 아, 그래요? 혼자 사세요? 네, 외롭지 않아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괜찮아요. 커피잔을 들었어요. 따뜻했습니다.
3개월 뒤 저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났습니다. 마당에서 스트레칭을 했어요. 30분. 아침을 먹고 동네를 걸었습니다. 1시간. 오후엔 장구 연습. 저녁엔 책을 읽었어요. 주말엔 친구들과 등산을 갔습니다. 정옥 씨, 요즘 표정이 밝아졌어요. 친구가 말했어요. 그래요? 네, 예전엔 항상 뭔가 걱정하는 표정이었는데 저는 웃었습니다. 이제 걱정할 게 없어요. 산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바람이 불었어요. 시원했습니다.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그이 고마워요. 목소리는 바람에 실렸습니다. 이젠 정말 행복해요.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마당에 장미가 피어 있었어요. 붉은 꽃잎. 저는 장미를 만졌습니다. 가시가 손가락을 찔렀어요. 피가 한 방울 맺혔죠. 아프지 않았습니다. 그저 웃었어요.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책상 위에 도장 상자가 있었어요. 뚜껑을 열었습니다. 박철수, 남편의 도장, 손에 쥐었어요. 덕분에 잘 살고 있어요.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요. 다 끝나면 그쪽으로 갈게요. 도장을 다시 상자에 넣었습니다. 뚜껑을 닫았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어 있었어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행복했습니다.